요 한강변 라인 있죠? 네. 자, 요게 한강 뷰와 청담동이라는 게 만났을 때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어머님, 시청자분 어머님이 갖고 계신 거는 요 강남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청담 레미안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2동짜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담동이라고 떠올리는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물론 여기가 7호선하고 분당선하고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편리한 건 맞는데 네. 강남 내에서 고가 주택이나 주거 타운으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 전체는 다 교통 여건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이라는 게 큰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앞서 얘기한 지역적인 이미지와 거기에 특별한 호재거리가 있는 한강 뷰라든지 공원 접해 있다라든지 공원 파크 뷰라든지 마운틴 뷰라든지 이런 특별한 자연 환경을 같이 공유를 해야 시너지가 높아지고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 레미안 같은 경우는 2동짜리이기도 하고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되게 편리한 아파트예요. 편리한 아파트. 근데 이 편리한 거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편리한 것보다는 주거 환경과 어떤 자연 환경과 이런 환경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편리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아파트의 소규모 단지고 요걸 매도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 일원동이라면서요. 여기서도 좀 구별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면 지금 보고 계신 청솔 빌리지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있는 상록수 아파트나 가람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1종이고 같은 뭐 5층짜리 아파트고 여기는 3층짜리 아파트라서 저층 아파트니까 개발되면 무조건 좋겠지라고 하지만 3층, 5층은 사실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만약에 현재 용도 지역이 변경하지 않고 개발을 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가격이 이쪽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7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후보일 때 공약으로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이하 제한이 되어 있는 거 풀겠다 하는 게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종을 풀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7층 이하 제한을 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99.9%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 이렇게 풀 수 있는 곳, 지금 현재 7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곳을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좋은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자금 여건 때문에 옮겨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청솔 빌리지보다 추천드리는 게 어디냐면 이쪽 라인이에요. 네네네. 이쪽 라인이 왜냐하면 중층 아파트예요. 네. 중층 아파트인데 거의 다가 15층이에요. 15층이면은 지금 현재 용적률이 요 라인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한 200%에서 제일 높은 게 한 249%,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0%를 넘지 않아요. 근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법정 상한이 300%예요. 네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재건축도 활성화하고 용도 지역 변경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일원역이 있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 역세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얘는 500%까지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되면은 그냥 재건축하면 돼요. 500% 받아서. 그러면은 너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용도 변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용적률하고 상관없는 개발 방법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에요. 네네. 현재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다 찾아서 사용을 하고 그 이상 사용했다 하더라도 15층 이상은 반드시 3개층 이상을 올라갈 수 있어요. 3개층이.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3개 층만큼 더 나오겠죠.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서는 사업성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법은 이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상록수나 가람이 제일 좋지만 얘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훨씬 능가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지금 보고 계신 청솔 빌리지가 한 15억대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같은 가격에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푸른 마을부터 이 까치 마을까지 있는 아파트가 네. 거의 15억대 해요. 비슷한 가격이야. 그러니까 네. 얘와 얘는 가격이 비슷한데 얘는 용도 지역 변경이 되기가 어려운데 얘는 용도 지역 변경이 되기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대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요 주변에 공공 주도형 개발한다고 네, 이제 바로 뒤요. 네네 나왔어요. 그렇죠. 요 위쪽에 네. 여기 저희 쌍문역 아파트 바로 뒤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일대가 이제 공공 주도인데 네.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원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선정은 됐는데 선정된 게 진행된다는 뜻이 아니고 후보로 선정된 거거든요. 후보지로. 네. 네. 그러면 이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서의 절차가 주민 동의가 필요해요. 네.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이 주민 동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이게 결정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네. 공공 주도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봐져요. 매도 생각도 있어요. 매도를 하시고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석관 두산이나 저기 창동역에 창동 쌍용이요. 아, 창동 쌍용. 네. 창동역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석관동 두산하고. 제가 볼 때는 금용 아파트를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 고민할 네. 이유 없이 네. 갈 수 있다면은 창동 쌍용 가는 거와 네. 창동 주공 3단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창동역에 GTX가 들어서고 네.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좋아지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좋아지는 데 보면 양쪽 아래 위쪽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래쪽에 창동 주공 아파트가 훨씬 큰 대단지예요. 네. 네. 그다음에 뒤에 산도 끼고 있고 그렇죠? 네. 역도 가깝고 뒤에 산도 끼고 있고 앞에 뭐 라이프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도 되고 GTX 교통망도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네. 양쪽 다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창동 쌍용 25평은 방이 3개짜리예요. 그냥 24평 네. 일반적인 아파트 25평 아파트에 방 3개 거실이 있는 구조. 근데 같은 가격에 20평대인 창동 주공 3단지는 투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성 면에서는 창동 주공 3단지가 더 좋아요. 네. 근데 거주성 면에서는 쌍용이 더 좋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어디에다 무게를 조금 더 두냐? 요거는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는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맞추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방 3개짜리, 2개짜리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이 중에서 창동주공 3단지와 쌍용 아파트 둘 다 충분히 투자성이 높고 괜찮은 아파트인데 네.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 창동주공 3단지가 투자성이 좀 더 높다. 네. 이렇게 알고 여튼- 계시고 어머님과 잘 상의하셔서 네. 둘 중에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도 지금 현재 금용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계신 것보다는 월등히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석관 두산은 어떤가요, 선생님? 석관두산. 네. 석관두산보다는 하랑 그랑빌이 나은데 그랑빌은 가격이 더 높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뭘 보냐면은 월계동 아이파크를 봐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요? 네네. 현재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철도 부지 안에 여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고 이 위쪽에 GTX가 들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계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GTX가. 네, 네, 근데 네. GTX를 도보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아파트의 가치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은 가격이 비싸지만 만약에 석관동 두산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트라면은 월계 아이파크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죠. 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가격으로
어디를 가는 게 더 좋냐면은요. 네. 자, 소화동보다는 하안동에 대한 가치가 더 높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1호선 연장이 되는 것도 있고 여기 있고 개발 계획도 있고 또 그다음에 1호선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게다가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개발이 바람이 불 수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는 새 아파트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변화가 특별하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 투자 가치 면에서 내가 보유를 했을 때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을 고르라면은 소화동보다는 하안동, 하안동보다는 철산동인데요. 네. 지금 이 아파트 휴먼시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디를 네. 살 수 있냐면은 철산역 바로 앞에 보면은 철산 네. 주공 12, 13단지 있죠? 12, 네네. 13단지가 12단지와 13단지가 대로를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가 투자성이 되게 높거든요. 아, 재건축을 네. 하고 가장 높아요. 요 일대 광명시 일대에서 네. 아파트군으로서는 제일 높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아파트 휴먼시아를 팔고 하안동을 건너뛰고 철산동을 갈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이. 왜냐하면 얘는 새 아파트고 얘는 노후 아파트니까. 근데 이 네. 노후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지금 갖다 놓으셔야 돼. 그럼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